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큽니다. 우선 볼까요? 네,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1.90, 어휴, 2%. 네, S&P 500이 마이너스 1.12, 다우가 마이너스 0.84, 너셀이 마이너스 1.86. 크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크게 빠졌네.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가 2,400개예요. 거의 폭락이에요, 폭락. 심리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 극한의 공포, 극도의 공포.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네, 테슬라가 마이너스 3.45, 마이크로소프트 빠지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61, 메타가 마이너스 2.65, 구글이 그래도 구글은 선방했네. 0.2 하나. 애플도 빠졌다. 아까 애플은 선방해줬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졌네. 오씨. 월마트가 그나마 선방해줬고. 여기 보게 되면 은행 쪽, 금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 좀 선방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뭐냐? 에너지 쪽도 선방해줬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한 섹터, 에너지가 0.87, 헬스케어가 0.19. 잠깐만 이거 업데이트 해봅시다. 업데이트 해본 결과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0.87, 헬스케어가 0.19, 나머지 쫙 빠져버렸고, 세미컨덕터가 마이너스 2.96. 오우, 가장 많이 하락했네요. 반도체 쪽, AI 쪽.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잠깐만, 달러 인덱스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야, 그런데도 빠졌네.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하락했는데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는 올라갔다 내려앉았긴 했는데 하여튼 안 좋네. 다 폭락이야.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는 그나마 뭐 약간 올라갔다가 지지라인에 약간 걸린 모양새죠. 이렇게 된 모양새. 근데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여하튼간에 뭐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탑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지금은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좀 봐볼게요. 야, 근데 이게 나스닥이 지금은 크게 빠지는 거죠. 만약에 나스닥 자체가 가다가 여기서 61선 아니면 예전에는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빠지고 지금도 아직은 예전 수준으로만 빠지고 있거든요. 뭐 예전 수준보다 그렇게까지 더 많이 빠졌다 이 정도까지 아니긴 한데 잠깐만 추세선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선이 이렇게 빠지고 이게 지금 채널형이죠. 채널형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반등하다가 혹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AI 버블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평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죠. 이때부터 커졌죠? 이틀 전인가? 그래도 어제는 약간 반등해주긴 해줬는데 다시 오늘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 전략은 당연히 방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약과학 쪽으로 좀 돈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갔죠. 어제 제가 화이자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이거 있잖아요. 해외 주식 화이자 올려드렸잖아. 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 나름대로 봐봐. 제약바이오 선방해줬지. 메세레는 계속 올라간다. 여튼간에 약간 이제 돈의 이동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약간은 시장 자체가 약세 모양새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증시도 오늘 당연히 안 좋겠죠. 뭐 당연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영향이 있겠죠. 한국 증시가 어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가 영매지봉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또 이게 뭐냐? 야, 후근형 캔들 나왔네. 야, 후근형 캔들 났어. 여하튼간 맞고서 눌림 모양새니까 야,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게 됐다. 영매지봉 했으니까 좀 더 하락할 수가 있긴 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21선에 걸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있죠. 이게 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아무리 21선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 변동성이 큰 거죠. 왜냐면은 11월 5일 날 저가가 마이너스 6.16%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현재 자리가 21선에 걸리긴 하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하긴 하지만 변동성이 커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 관계도 볼까요? 수급 관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4일 연속 계속 매도 때리고 있죠. 야, 연기금도 때렸는데? 연기금 최근에 매도인데? 금융투자만 매수? 그러면 그렇게 수급 관계는 현재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피 위주로 좀 본 거고요.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 코스닥은 그나마 뭐 약간 연기금이 버티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요새 매도하고 있어서 여하튼간에 시장 자체는 지수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좀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특히 깜짝 놀랬던 게 있었어요. 뭘 깜짝 놀랐냐? 네, 대차 쪽 공매도 지수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11월 6일 날 1억 1,700만 주 대차가 확 증가해버렸죠. 평상시에 보게 되면 뭐 5,600만 주 그러다가 11월 5일 날 4,800만 주 이렇게 되는데 오늘이 그 11월 제가 녹화 뜨고 있는 게 11월 7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6일 날 어제 1억 1,700만 주 2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차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가 2025년 11월 5일 날 2,400만 주. 이때가 잠깐만. 요때가 언제냐면은 폭락을 했을 때예요. 볼까요? 11월 5일. 맞죠? 11월 5일 날 마이너스 6.16% 하락을 했었잖아요. 저 때가 공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약간 반등하니까는 공매도량이 줄어들었죠. 1640만 주로 줄어들었지.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대차 쪽이 1억 1700만 주 이게 어제 체결됐잖아요. 그치?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 잘못하면은 또 11월 5일 날 폭락한 것처럼 공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있죠. 미국 증시가 좀 빠진 영향도 있으니까, 그쵸?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시장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물론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죠, 뭐. 그다음에 약간 그래도 미국 시장
정리한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지 모르긴 하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시장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이거 미국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티플이 너무 앞서갔던 AI 종목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받는 하루였습니다. 고평가 지수 이슈 전체가 밀렸는데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1.3%대로 약했습니다. 지금은 더 빠졌죠. 겉으로 보면 단순히 AI 피로 같지만 속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완벽을 선반영 프라이스 옵션한 시장이 아주 작은 흠집에도 리프라이싱으로 반응하는 결국에는 구간이에요. 고평가됐다는 오늘 얘기예요. 하락의 중심엔 AI 빅테크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팔런티어, 브로드컴 이 상승장의 주역들이 일제히 눌렸습니다. 퀄컴은 실적을 이겼지만 애플과의 향후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언급한 순간 3%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비트만으론 부족하다, 질이 중요하다. 컨센서스 즉 매출 성장만이 아니라 마진, 가이던스, 그리고 현금 흐름의 완성도가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FBB 캐피털의 마이크 무시오가 말했듯 지금은 완벽이 기준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이 곧 양극단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거시 흐름을 볼까요? 정부 미국 셧다운이 벌써 37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공식 통계가 멈춰섰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민간 데이터를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이번엔 챌린저 기준으로 10월 감원 계획이 15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9월보다 거의 감원. 3배 많고 전년 대비 175% 늘었죠. 감원에 대해서 레블리오라는 민간 데이터 업체도 10월 고용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신호를 줬습니다. 이게 채권 매수로 이어졌고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으로 들어간 아주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 전환이죠. 채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시장이 일방향으로 무너진 건 아닙니다. 폭, 즉 브레스를 보면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또렷했어요. 올라간 것도 아메리칸 있고요. 익스프레스, 록웰 오토메이션, 파커 해니핑 같은 산업 자동화 섹터, 그리고 마이크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스토리지 섹터는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AI 섹터가 멀티플 조정을 받는 사이 실물 설비와 하드웨어 축은 묵직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같은 시장 안에서도 다른 주파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회의적인 질문. 이건 시장이 관세 완화 가능성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FAA가 셧다운 영향으로 항공편을 10% 줄이도록 지시했고 항공주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테슬라 머스크 보상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죠. 항공편을 이벤트 줄이라고 리스크가 했다고? 한꺼번에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실행 전략으로 가볼까요? 머스크 표결 보상. 첫째, 금리 앵커입니다. 10년물이 4.0시 4.2% 구간 하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성장주 조정의 완충선 역할을 해요. 만약 4.2%를 다시 돌파한다면 성장주 노출은 줄이고 4.0% 초반에서 안정 신호가 확인되면 고품질 성장주 중심으로 얇게 빠르게 베타 노출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둘째, 4.0을 이익의 질을 봐야 합니다. 참고 하면 될 것 요즘은 비트보다 질이에요. 매출, 이익률, 가이던스, 현금 흐름. 이 네 가지 사다리가 제대로 연결돼야 멀티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가이던스가 미지근하면 바로 밸류에이션 조정이 들어옵니다. 셋째, 순환의 폭입니다. 산업, 자동화, 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실물 사이클 종목들은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AI 올라갔던데 인프라의 계속. 실물화, 설비 효율화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 축으로 일부 비중을 분산하면 빅테크 중심 조정의 체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백 리스크입니다. 정부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는 민간 지표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포지션 사이즈를 한 단계 낮추고 관세 판결이나 셧다운 해제, 연말 소비 데이터 같은 이벤트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소비 좋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인텐트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너무 앞서갔다면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라. 이 조정의 본질은 하락이 아니라 선별의 압력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죠. 멀티플이 아니라 캐시플로우, 스토리가 아니라 가이던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금리는 여전히 모든 것의 배경음악입니다. 4.0, 4.2%. 이 리듬 안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쪽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금리가 저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일로 올라가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고 성장주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 4.0 이하로 좀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다. 성장주 관점에서 반도체 쪽 그런 관점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하튼간에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간이 되시려나 여러분들? 요새 그 방송을 제가 약간 길게 하네. 한국에 제가 이거 정리한 것도 있는데 아까 그 대차 관련해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증시의 그 대차 공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정확한 수치 기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1월 6일 대차 체결 주수가 1억 1,795만 주, 평소 대비 압도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걸 이건 시장 전반에서 빌려놓는 물량, 즉 공매도 대기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 대기 물량 하지만 같은 날 실제 공매도 거래는 1,644만 주 수준이었어요. 1644만 주. 그 전날인 11월 5일에는 2,458만 주였죠. 2,458만 결국 실제 매도는 주. 줄었지만 빌려놓은 주식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시장 심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즉, 이거 얘기. 아직은 본격적으로 매도를 때린 단계는 아니지만 언제든 팔 수 있도록 준비된 포지션이 시장 안에 쌓이고 이거.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쉽게 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방아쇠는 당기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희에 첫째, 미국 증시가 전날 나스닥 기준으로 약 1.9% 지금 하락하면서 1.9% 한국 정도 시장에도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그렇죠. 지금 둘째, 11월 6일 대차 폭증분이 실제 공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즉, 오늘 11월 7일 코스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다시 2천만 주대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시장은 실행은 잠시 멈췄지만 대기 물량이 커진 상태에서 외부 악재가 겹친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낙폭이 과도하게 커지면 그때는 빌린 주식을 되사는 숏커버 반등이 나올 수도 떨어지면 있습니다. 숏커버 나올 수 있다는 즉, 거. 공매도 세력이 한꺼번에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기술적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지금은 대차 급증, 공매도 대기 확대, 단기 지수 하락 가능성 상승, 하지만 동시에 하락 후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는 상당히 예민한 균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공매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 이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반등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원래 공매도 그런 게 있죠. 숏커버링 들어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뭐 나중에 이야기를 지금 떠들어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좀 약세장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